안녕하세요. 6학년 수학 9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단원 여러가지 그래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분율을 활용한 두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이 여러가지 그래프 중 3학년 때 배웠던 그림 그래프를 먼저 한번 짚어두고 시작할게요. 슬기는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봅시다 했죠. 자, 권역별 초등학생 수가 이렇게 지도에 나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작은 그림 보이나요? 자, 이 작은 그림을 우리는 범례라고 하거든요. 지도에서 이 기호는 이런 뜻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큰 사람 모양은 무엇을 나타내는 건가요? 학생 수, 초등학생 수 10만 명. 작은 사람은 1만 명을 나타내는 거죠.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적은 권역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10만 명이 가장 많은 권역은 어디입니까? 그림에서 보면 서울, 인천, 경기가 가장 많죠.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 가장 적은 권역은 어디일까요? 자, 지도에서 쭉 보니까 제주가 가장 적군요. 제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네요.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한눈에 쏙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강원 권역의 초등학생 수는 제주 권역의 초등학생 수의 몇 배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원 권역의 초등학생 수는 되어 있죠. 그러면 먼저 는 써주고요. 강원 권역은 보니까 작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8만 명이죠. 8만 명. 8만 명은 제주 권역의 초등학생 수는 하나, 둘, 셋, 넷, 4만 명이죠. 4만 명의 몇 배. 이건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무엇의 몇 배니까 곱하기 네모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2가 되겠죠? 그러면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선생님 보다시피 여기 있는 문장 그대로 초등학생 수는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는 똑같이 쓰고요. 제주 권역 초등학생 수의 몇 배입니까? 그대로 식으로 옮겨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식으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자료의 크기를 선생님 딱 보자마자 가장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어디지?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료의 크기 비교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3학년 때는 그림 그래프를 배웠고요. 이번에는 띠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3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그림 그래프를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거치면서 이렇게 막대 모양의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 막대 그래프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온도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점을 탁탁 찍고 나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봤을 거예요. 6학년 때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띠 그래프와 앞으로 나올 원 그래프를 배우는데요.
이것은 밑에 있는 동생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D그래프와 원그래프는 우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글씨 보이나요? 백분율이라고 쓴 겁니다. 백분율을 구해야지만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라서 6학년 때 나옵니다. 문제를 볼게요. 연순의 반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빌렸습니다. 반 학생들이 빌린 책을 조사해서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나오네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많은 책을 빌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더 살펴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어떤 책을 가장 많이 빌렸는지 확인이 쉽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책을 누가 많이 봤을까, 어떤 책이 가장 인기가 많았을까, 어떤 종류가 많았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내용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조사한 내용을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했는데 여기 기타 옆에 네모칸이 한 칸 더 있죠? 이 칸을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이 위에 적어주면 맨 오른쪽에는 주로 합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모두 합쳤을 때 몇 권인가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도서관에서 빌린 책의 종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과학부터 모아볼게요. 자, 책을 찾을 때 질서 있게 찾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 이름, 종류, 이름, 종류, 이름,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첫 번째 1번부터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2번 살펴보고 3번 살펴보고 4번 살펴보고 5번 살펴보고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찾았다가 오른쪽 찾았다가 왼쪽 찾았다가 오른쪽 찾았다가 하다 보면 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과학을 볼게요. 과학 하나 찾았습니다. 과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과학은 7권이 있네요. 과학은 7권. 자, 다시 한번 1번부터 찾아볼게요. 문학을 찾아볼게요. 문학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학은 5권이 있네요. 자, 역사를 다시 1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하나, 둘, 셋, 넷. 역사는 모두 4권이 있네요. 수학을 볼게요. 수학 하나, 둘, 셋, 넷. 수학은 4권이 있군요. 자, 언어를 볼게요. 언어 하나, 둘, 언어 3권. 자, 아직까지 아무 기호가 없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철학이 있네요. 철학하고 사회. 자, 철학 사회는 1개씩밖에 없네요. 1개씩밖에 없는데 여기 보니까 기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타에는 우리가 나머지 숫자가 적은 이 2과목을 한꺼번에 놓도록 할게요. 기타에는 그러면 2권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종류별 책의 총 권수는 몇 권이 될까요? 합계를 채워보려면 자, 7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3을 하면 모두 몇 권인가요? 그렇죠? 25권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책은 25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썼던 것들을 그대로 써볼게요. 과학은 7, 5, 4, 4, 3, 2. 7, 5, 4, 4, 3, 2권. 전체 25권이 종류별 빌린 책의 총수인데, 자, 조사한 학생 수는 모두 더하면 모두 몇 명입니까? 25명이 되겠죠?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의 종류는 여기에서 보니까 숫자가 보이나요? 가장 많은 학생이 빌린 책은 그렇죠. 종류를 물어봤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적어두도록 합니다.
기타에 넣은 책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했죠. 아까 기타. 너무 숫자가 작아서 한 권씩 있었던 것들은 우리가 기타에 넣었습니다. 바로 앞쪽에 넘어가는 거예요. 철학과 사회가 되겠죠? 적어주겠습니다. 철학과 사회. 그렇다면 기타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책들은 권수가 그래도 몇 권씩 좀 많이 있어서 표시를 하기 좋은데, 만약에 한 개씩 밖에 없는 자료들을 우리가 표로 일일이 만들다 보면 표가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값을 가지는 책들은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기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기타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작은 값을 가지는 자료를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표가 간단해져요. 표가 간단해진다. 만약에 기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넣다 보면 표가 오른쪽으로 엄청 길어지겠죠? 그 다음 볼게요. 연순회 반 학생들이 학교 도서관에 빌린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띠 모양 그래프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됐어요. 그러면 띠 모양 그래프란 말이 나왔을 때는 처음부터 백분율을 구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종류별 권수를 다시 가져올게요. 7, 5, 4, 4, 3, 2 7, 5, 4, 4, 3, 2 전체가 25권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백분율을 구할 때는 지난 시간에 비율 곱하기 100을 하면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백분율에 대해서 중요했던 점은 기준량이 100이란 뜻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전체 책은 25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비율 곱하기 100이라는 방식을 쓰지 않아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25가 기준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100으로 만들어주려면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값에도 전부 다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해되시나요? 곱하기 4, 곱하기 4. 자, 여기서는 25권 중에 몇 권으로 해서 기준이 25권이 기준이었잖아요. 25개에 있는 것을 선생님이 100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100으로 바꿔주면 곱하기 4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은 28%, 문학은 20%, 역사는 16%, 수학도 16%, 언어는 12%, 기타는 8%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게 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 봐도 돼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퍼센트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해볼게요. 권수를 100권으로 바꿨다고 생각해 볼게요. 권수가 100권일 때 과학은 28권이 되죠. 그럼 비율로 나타내면 100권일 때 28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약분이 되죠. 그래서 자동으로 28%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자,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싶어요 해서 25분의 7, 처음부터 25분의 7 곱하기 100을 이용을 해서 백분율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돼요.
자, 빌린 책의 전체 권수에 대한 종류별 권수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한눈에 알아보려면 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로 나타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표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자료는 이렇게 글자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보다는 우리가 그림의 형태를 나타내면 훨씬 더 자료를 이해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눈에 알아보려면 이란 말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에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냈죠? 백분율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자, 띠를 하나 만들었어요. 띠를 만드는데 이 띠는 0에서부터 100까지 100칸의 띠예요. 100칸의 띠 중에 자, 100칸 중에 28%는 28칸이고요. 28칸만큼 20%는 20칸만큼 이렇게 한 칸당 1%만큼 자리를 차지하게 연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역사는 16칸, 수학도 16칸, 언어는 12칸, 기타는 8칸 이렇게 해서 100칸의 띠를 채우는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는 띠 그래프라고 해요. 자, 그냥 모양 자체가 띠처럼 생겨서 띠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볼게요. 두 번째,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연순회 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표를 완성하고 띠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학생 수는 전체가 200명이고요. 학생 수가 80명, 48명, 32명, 28명, 1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우리가 백분율을 구하려면 비율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을 구하는데요. 백분율을 구하는데 자, 학생 수가 200명이네요. 200명이면 원래 200명 중에 30분 미만인 학생은 80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학생 수를 20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00에서 100명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나누기 2가 되면 되겠죠. 자, 학생 수를 100명으로 바꾸면 100분의 어떤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100을 하더라도 바로 이 위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학생 수를 100명으로 바꿔 본 거예요. 자, 나누기 2를 하면 100명이 되기 때문에 80에서 나누기 2를 하면 뭐가 될까요? 40이 되겠죠. 자, 여기도 나누기 2를 하면 24, 나누기 2를 하면 16, 나누기 2를 하면 14, 나누기 2를 하면 6이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100을 다 해주게 되면 40%, 24%, 16, 14, 6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 100%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게임 시간별 학생 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채워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하나만 해줄게요. 30분 미만한 학생은 40%죠. 전체가 100일 때 40칸을 차지하는 의미니까 이만큼 40칸. 자, 이 학생이 30분 미만 하고 40%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24칸, 16칸 한번 표시를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비율 100분율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아까 띠 그래프가 있었고 또 원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원 그래프는 말 그대로 그래프가 원 모양으로 생겨서 이 원 중에 얼만큼 차지를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수일인의 반 전체 학생들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를 정리를 했대요. 자,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1번, 2번, 3번, 4번 볼게요. 첨성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의 학생이 첨성대를 했고요. 경복궁은 하나, 둘, 셋, 넷, 5명의 학생이 경복궁을 선택을 했군요. 화성을 볼게요. 1번에서 하나, 2번에서 둘, 3번에서 셋, 4번에서 넷. 화성은 4명. 석굴암 볼게요. 석굴암 하나, 둘, 셋. 석굴암은 3명이군요. 아직 나오지 않은 학생들이 2명이군요. 종묘, 창덕궁 1명씩 있었네요. 기타는 2명이 됩니다. 이 모든 학생 수를 더해보면 모두 몇 명이 나올까요? 네. 20명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 20명에 대해서 백분율을 구하는 것은, 자, 이제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학생 수가 20명입니다. 그럼 학생 수가 100명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100명일 때를 생각해 보면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럼 모든 수에 곱하기 5를 하면 30명이 되고 25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10명이 되네요. 그러면 100명일 때 30명, 100명일 때 30명 곱하기 100을 했더니 백분율로는 30%가 되네요. 경복궁은 25%, 화성은 20%, 석굴암은 15%, 기타 10%, 그리고 이것을 모두 합치면 100%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볼게요. 6, 5, 4, 3, 2 6, 5, 4, 3, 2 20명이었고요. 30, 25%, 20%, 15%, 10% 모두 합쳐서 100%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많은 학생이 조사하고 싶은 문화재는 첨성대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타에 넣은 문화재 아까 2개가 있었죠. 아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앞에 보면 종묘와 창덕궁이 있었네요. 그러면 찾아서 종묘, 창덕궁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율에 맞게 원그래프에서는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보면, 자, 첨성대는 30%죠. 첨성대 30%인데, 자, 여기서 보니까 칸이 나눠져 있어요. 이 칸이 보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5칸을 갔더니 25가 돼 있죠. 6, 7, 8, 9, 10칸을 갔더니 50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칸당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10칸을 갔을 때 50이라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한 칸은 5%를 차지하는구나 알 수가 있죠. 그럼 첨성대는 30%니까 몇 칸을 가야 되냐 하면 6칸. 하나, 둘, 셋, 넷, 5, 6칸을 차지해서 첨성대는 이만큼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경복궁은 25%이기 때문에 5%가 하나, 둘, 셋, 넷, 5만큼 차지를 하게 되겠죠. 경복궁. 화성은 20%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원그래프입니다. 역시나 원그래프도 여러분들이 그리기 위해서는 백분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슬기네 학교 전체 학생은 박물관의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시관을 조사해서 표로 나타냈어요.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백분율을 구해서 표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죠. 이번에 보니까 학생 수가 240이 되네요. 아까는 학생 수를 100명으로 바꿔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백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240분의 72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수학은 한 가지 방법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여기에 여기에 있는 모든 항목에 선생님은 나누기 10
12라는 숫자를 해볼게요. 12라는 숫자를 하면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방식만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240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그리고 여기는 12 있죠. 12, 24, 36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이것은 이 세 개의 숫자는 모두 12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봤더니 이 모든 숫자들이 12로 나눠지네 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12로 먼저 나눠볼게요. 12로 나누면 72는 12로 나누면 6이 되고요. 96은 8이 됩니다. 자, 72 나누기 12를 했을 때 결과예요. 자, 36은 12로 나누면 3이 되고요. 24는 12로 나누면 2가 되고요. 12는 12로 나누면 1이 됩니다. 자, 96은 12로 나누면 8이 되고요. 240은 12로 나누면 무엇이 되냐면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선생님이 위에다가 다시 써볼게요. 6, 8, 3, 2, 1, 20. 자, 선생님이 숫자를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운 형태로, 내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어떻게든 바꿔서 쓰면 된다는 규칙을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은 다시 이 20을 100으로 바꿔볼게요. 100으로 바꿔보면 곱하기 5를 해서 100으로 만들고요. 나머지 숫자에도 곱하기 5를 하면 1이라는 숫자는 5가 되고요. 2라는 숫자는 10이 됩니다. 3이라는 숫자는 5를 곱하면 15가 되고요. 8이라는 숫자는 40이 되겠죠. 6이라는 숫자는 30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각각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율로 나타내면 100분의 선사관은 100분의 30이 돼요. 100분의 30 곱하기 100은 3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고대관은 40, 중세관은 15, 근대관은 10, 현대관은 5, 그리고 전체 합계는 100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푸는 방식 자체가 이 방법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쉽게 숫자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자, 전시간별 학생수 100분율을 그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옮겨 올게요. 30, 40, 15, 15, 전체는 100. 자, 그러면 전시간별 학생수가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자, 여기에 있는 한 칸이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칸일 때 25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칸은 5만큼의 비율을 가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사관은 얼만큼 가야 될까요? 25 다음에 30이겠죠. 선사관은 이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자, 나머지 고대관은 40만큼 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5, 6, 7, 8만큼. 자, 이만큼 선사관이 만들어지겠죠. 잠시 죄송합니다. 선사관은 30이었고요. 고대관이 40%였네요. 선사관 30%. 자, 나머지 항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 두 개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D 그래프고요. 하나는 원 그래프인데 D 그래프, 원 그래프 모두 100분율을 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D 그래프는 전체가 100칸이고요. 100칸에서 100분율에 해당하는 칸만큼 색칠을 여러분들이 채워나가면 되고요. 원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원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칸 한 칸이 얼만큼의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여기서 25%인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 25%구나. 그러면
한 칸은 얼마일까 했을 때 한 칸은 5%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면 30%는 5가 6번 들어가니까 6칸을 가야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마 D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원그래프는 조금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율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D그래프, 원그래프 둘 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D그래프, 원그래프 처음부터 잘하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연습을 많이 해보고 관련 문제를 풀어가면서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